1790년 독일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청년 베르테르가 살았습니다. 그는 시를 사랑하고 그림을 그리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된 영혼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전원 마을로 이사온 베르테르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어느 무도의 자리, 베르테르는 천사 같은 미모와 지성을 갖춘 친구들에게 로테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샤를로테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영혼은 그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로테의 자상함,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책을 읽는 진지한 표정, 그 모든 것이 베르테르의 마음속에 완벽한 여인의 모습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로테는 이미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약속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기에 베르테르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르테르는 매일 로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영혼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로테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베르트가 출장에서 돌아오고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베르테르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 마음을 달래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도시로 잠시 떠나 외교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족사회의 허영과 형식주의는 그의 솔직한 성격과 맞지 않았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테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베르테르가 본 것은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테와 알베르트의 집을 방문했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로테도 베르테르의 감정을 눈치채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베르테르는 마지막으로 로테를 찾아갔습니다. 둘이 함께 오시안의 시를 읽던 중 감정이 북받친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키스를 했고 로테는 그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거절당한 베르테르는 이제 자신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로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했고 밤 12시 베르테르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적인 선택 뒤에는 그가 놓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우리를 흔들죠. 베르테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감정의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곤 합니다. 사랑, 분노, 슬픔, 기쁨,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너무 강렬해져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 우리는 위험한 바다에 홀로 떠있는 배와 같아집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은 그가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 강렬했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감정적 균형의 핵심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또는 나는 지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베르테르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열정을 완전히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고 필요할 때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베르테르의 로테에 대한 사랑은 실제 로테보다는 그가 마음속에 그려낸 이상적인 로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녀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이상화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점차 현실과의 괴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시로의 이주. 이런 변화들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완벽한 해결책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더 복잡합니다. 이상화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현실의 불완전함과 마주할 때 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르테르가 로테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현실,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건강한 관계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상황, 완벽한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그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연결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된 사랑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제 모습, 그들의 약점과 강점,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상태나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현실의 불완전함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적 결말에 기여한 또 다른 요소는 그의 점진적인 고립이었습니다. 로테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그는 다른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결국 로테만이 유일한 의미의 원천이 되었고 그녀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성장합니다. 깊은 고독감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연결이 늘어났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피상적인 연결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가 로테에게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한 가지 관계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와의 연결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지와 의미를 제공합니다. 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관계들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고독과 파괴적인 고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를 더 깊은 연결로 이끌지만 후자는 베르테르처럼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 종종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의미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르테르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회복 탄력성, 즉 역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로테의 거절을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받아들였고 그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모두 실패, 거절,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딛고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와 좌절을 자신의 가치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최종 판결로 보지 않는 능력입니다. 대신 그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베르테르가 로테의 거절을 자신의 전체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단지 한 관계의 불가능성으로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그 고통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고통스럽더라도 언젠가는 빛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해지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내적 자원을 쌓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이 일시적인 상태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의미를 잃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낭만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감정과 열정, 이상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감정의 진실이 모든 것이었고 사회적 규범이나 현실적 제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름답고 영감을 주지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현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낭만주의적 이상과 현실적 사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꿈과 열정 없이는 삶이 메마르고 의미를 잃게 되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상주의는 베르테르처럼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은 우리의 이상과 열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이나 관계를 꿈꾸는 대신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형태로 다듬고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베르테르가 로테에 대한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충만한 관계와 의미 있는 삶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성공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어 불만족과 좌절감을 키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상적인 이미지 너머를 보고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너무 높은 기대치나 비현실적인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과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입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적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정의 폭풍에 휩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화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을 기대하는 대신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다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지지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에 압도되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시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베르테르가 보여주는 비극은 이러한 지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지키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한 곳에서 의미를 잃더라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곳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베르테르처럼 한 가지 열정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